화려한 호텔 뷔페홀이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바로 귀여운 손주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색색의 풍선과 예쁜 장식들이 홀 곳곳을 수놓고 있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의 자리에서 두 여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친정어머니 영자 씨가 연핑크 상의에 회색빛 치마 한복을 입고 서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 말순 씨가 품격 있는 검정색 샤넬 스타일의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안사돈, 오랜만이에요. 영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말순이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두 사람은 과거에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돈지간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포장지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말순 역시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죠. 그때 잔치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표정으로 영자와 말순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약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중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영자가 우연히 그 방향을 돌아보았을 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말순도 영자의 시선을 따라 그 남자를 보았고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말순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저 사람이야? 두 여인의 시선이 집중된 그 남자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주인공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고 부모의 품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이 자리가 점점 긴장감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곧 이 평화로운 돌잔치가 상상할 수 없는 파란으로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영자와 말순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그가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저 사람, 정말 그 사람 맞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누구세요? 아는 분이에요.
수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영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일행 앞으로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수군거리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영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가족만의 자리입니다. 돌아가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족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아내 곁으로 다가왔죠. 여보, 저분이 누구세요? 남편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도 몰라요. 엄마들이 아시는 분 같은데. 그때 돌잡이를 준비하던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지만 영자와 말순,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서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기가 예쁘게 꾸며진 돌상 앞에 앉혀졌어요. 색색의 물건들이 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붓, 책, 돈, 실, 공 등 전통적인 돌잡이 용품들이었죠. 사람들은 아기가 무엇을 잡을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영자와 말순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이죠. 자, 우리 예쁜 아기가 무엇을 잡을까요?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뻗어 이것저것 만져보며 무엇을 잡을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모두 아기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수상한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이에요. 잠깐만요. 남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어요. 아기도 놀란 듯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회자도 당황했죠. 무슨 일이세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할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순간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기마저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는지 울음을 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세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꺼내어 흔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이 돌잔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남자가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인 수진 씨의 진짜 아버지는 여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말에 홀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만해. 영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서 그런 말을. 권리요?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는 이 아이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이죠. 그 순간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생물학적 아버지는 바로 저입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순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영자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증거라고 하셨죠? 남자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25년 전 영자 씨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자와 그 남자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의 배가 불룩한 것으로 보아 임신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친자 확인서입니다. 물론 몰래 채취한 수진 씨의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것이지만요. 홀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수진이 영자를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내 전 남편이야. 홀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은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남편이 물었어요. 저 남자는 제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말순이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수진이 정말 저 사람의 딸이라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전 부인의 딸이면서 동시에 시아버지의 생물학적 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즉, 수진이 자신의 친아버지 아들과 결혼한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수진이 아기를 꽉 안으며 절규했어요.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 친손자이면서 동시에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충격적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수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가 다급하게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진정해.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영자 씨, 이제 와서 부인하시겠어요? 25년 전 그 일을 잊으셨나요? 닥쳐. 영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과거 일을 왜 지금 들춰내는 거야? 말순도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맞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친척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저는 말순 씨와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영자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영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옛날 일을 왜 지금? 왜냐하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남자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영자 씨, 당신은 제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저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임신했죠. 말순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과 결혼해 있을 때? 맞습니다. 그 시절 말순 씨는 저와 별거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죠.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가족사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정말... 네, 수진 씨는 제 친딸입니다. 그리고 말순 씨의 전 남편의 딸이기도 하죠. 남자가 확인해 주었어요. 그 순간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수진이는 내 전 남편의 딸이면서 동시에 내 며느리라는 거야. 정확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제 친손자이면서 동시에 증손자가 되는 거죠. 수진이 아기를 더욱 꽉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영자가 남자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얼마면 입 다물 거야? 돈이 아닙니다.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이 아이에게도 자신의 진짜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말순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진실이라고?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생긴 일을 진실이라고 해. 바람이라고 하셨나요? 남자가 반문했어요. 영자 씨, 당신도 그때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말순 씨와 헤어지고 저와 함께 살자고 했고요. 영자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그건 젊은 시절 실수였어. 실수로 25년을 키워온 딸이 생겼다고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친척들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SNS에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진이 엄마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저 사람의 딸이에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미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돌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의 고성과 험악한 분위기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기를 달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빠져 있었거든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언론 제보라는 말에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충격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더욱 바빠졌고 몇몇은 이미 전화를 걸어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라고? 영자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미쳤어.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당연하죠.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자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나서 남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내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말순 씨,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수진이가 제 딸이라는 걸 말이에요. 뭐라고? 영자가 깜짝 놀라서 말순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말순이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몰랐어. 거짓말 마세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수진 씨가 결혼할 때 말순 씨가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의뢰했던 기록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왜 혈액형 검사를 했을까요? 혹시 의심이 되어서였나요? 남자가 추궁했습니다. 영자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 더러운 년아. 너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수진이를 내 아들과 결혼시켰어. 나는 확실하지 않았어. 말순이 변명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영자가 말순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내 딸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야.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우리 아기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자와 말순은 서로를 향해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썩을 년아. 영자가 소리쳤어요. 내 남자를 버린 주제에 내 딸까지 망치려고. 내 남자? 말순이 맞받아쳤어요. 내 남편을 뺏어간 주제에 무슨 소리야. 버린 남자야.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영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급 호텔의 품격 있는 돌잔치장이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도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그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죠. 진실. 말순이 그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만든 이 더러운 상황을 진실이라고 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남자가 차분히 답했어요. 이미 25년 전에 만들어진 일이죠. 저는 그냥 세상에 알릴 뿐이에요. 영자가 남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이 나쁜 놈아. 내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하지만 말순이 영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야, 당신부터 내 앞에서 꺼져. 내 며느리 망친 년이. 며느리? 영자가 비웃었어요. 내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 그럼 넌 뭐야? 내 딸의 새엄마야, 시어머니야. 이 말에 말순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 미친년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그때 홀 한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막장이네.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겠어.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진짜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이 말들을 들은 영자와 말순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가족사가 전국에 퍼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다 죽었다. 영자가 절규했어요. 우리 다 죽었어.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수지는 남편과 함께 아기를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보시죠. 이 말이 두 여인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보시죠라는 남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자와 말순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멍멍이 같은 놈아. 영자가 먼저 남자의 옷깃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 망치고 도망가려고. 말순도 반대편에서 남자를 붙잡았어요. 남자는 당황하며 두 사람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두 여인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라. 남자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자가 말순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남자를 제대로 붙잡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뭐라고? 말순이 어이없어 했어요. 내가 언제 그 남자를 놓쳤다고? 당신이 뺏어간 거잖아. 뺏어간 게 아니라 버린 거 주워온 거야. 영자가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적이 서로에게로 바뀌었어요. 남자는 이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이용했어. 영자가 말순을 향해 소리쳤어요. 알면서도 결혼시켰다고. 이용이라고. 말순이 분개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내가 왜 내 아들을 희생해? 당신이 제대로 키웠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제대로 키웠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혼자서? 말순이 비웃었어요. 내 전 남편 돈으로 키운 거 아냐? 이 말에 영자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영자가 말순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요. 말순도 지지 않고 영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두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수진이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격투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잔치 테이블이 크게 흔들렸어요. 위험해요.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와 말순이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돌상 위의 모든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쁘게 장식된 돌떡이 산산조각 났고 과일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우리 아기 돌떡이. 수진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며 계속 서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이년아 놔. 말순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먼저 놔. 영자가 맞받아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면서 마치 기자회견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대박이다. SNS에 올려야겠어.
이거 실시간으로 방송해야 하는 거 아냐? 친척들의 이런 반응이 두 사람을 더욱 자극했어요.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전국에 퍼질 것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진 찍지 마. 영자가 바닥에서 소리쳤어요. 핸드폰 내려놔. 말순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들이 뛰어왔어요. 손님들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을 불러주세요. 수진의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기는 이 모든 소란 때문에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첫 번째 생일이 이런 대참사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격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복과 드레스가 모두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영자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가족이 더 망했어. 말순이 맞받아쳤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머리카락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쉽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 머리카락이 빠져. 말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이 먼저 놔. 영자도 소리쳤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억지로 두 사람의 손을 풀어서 떼어놓았어요. 바닥에는 뽑힌 머리카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홀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돌잔치 장식은 모두 망가졌고 음식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수십 대의 스마트폰에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 수진이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6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7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어요? 제시도유능 편집 7장 유전자 검사와 충격의 결말. 돌잔치장의 대혼란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누구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오늘 벌어진 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판 막장 족보 대참사, 돌잔치 머리채, 전쟁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정말 그 남자의 딸인지, 그렇다면 자신이 아내의 이복 형제와 결혼한 건지, 아기는 정말 괜찮은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과 아기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여보. 수진이 깨어나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본 영자와 말순의 반응, 그리고 그 남자가 제시한 증거들을 생각하면 단순한 거짓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결심을 굳혔어요. 수진아, 우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자. 유전자 검사요? 수진이 놀랐어요. 정확히 알아야 해. 그래야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진실부터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남편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유전자 검사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사례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나요?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거든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 일주일은 가족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말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과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인터넷에는 돌잔치 동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추측과 분석이 난무했습니다. 실제 상황인가, 연출인가, 한국 사회에 숨겨진 민낯 같은 제목의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드디어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가 말을 꺼냈어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 씨와 그 남성분 간의 친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9% 확률로 친부가 맞습니다. 수진이야. 하고 신음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진 씨의 남편분과 수진 씨 사이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전자 분석 결과 두 분은 이복 남매 관계가 맞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아기는? 수진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의사가 빨리 대답했어요. 다행히 유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요? 남편이 물었어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남편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의사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을 나서는 부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남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남편의 이복 누이였고 아기는 친할아버지이자 외할아버지를 둔 복잡한 혈통을 가지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며칠간 집안은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어색해했고 대화는 아기에 관한 필수적인 것들로만 제한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잖아. 남편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수진이 아기를 더욱 꽉 안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이는 내가 키워. 양육비는 내가 계속 줄게. 남편이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이죠. 수지는 아기를 안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편 영자는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후로는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면회객도 거부했어요. 수진조차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위로했어요.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었고 아들과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거든요. 어머니, 밥이라도 드세요. 말순의 딸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판 막장 족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방송사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수지는 모두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은 인터뷰 생각이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사건 이후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던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수지는 아기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에 남아있는 동영상들 때문에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새로운 동네에서도 가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수지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 겉모습을 바꿨지만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며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아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돌잔치 날. 내가 뭘 잘못했지?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기가 잠결에 옹알거렸어요. 수진은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 태어나게 해서. 수진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사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거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아직도 가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 관계자들이었죠. 수진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카메라를 응시하듯 중얼거렸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모른 채로 말이죠. 수지는 아기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수지는 또다시 이 무거운 현실과 싸워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으니까요.